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 다시 한번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청와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에 따른 피고발인 자격이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당하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그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단 김태우 전 수사관 첫 검찰 출석은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서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금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엔 그거잖아요. 공익 제보자냐 비리 혐의자냐 이 두 가지 지금 가래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행위가 그러니까 김태훈 전 수사관이 언론사 등을 통해서 우윤걸 러시아 대사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본인이 청와대에 얘기를 했는데 감찰을 했는데 청와대가 묵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조국 수석 등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내가 잘한 일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쪽에 그런 진술하러 검찰에 갔던 거고 네. 오늘은 그렇게 이제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가 대검 감찰관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 공무 규정상 비밀을 누설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해서 오늘은 수사를 받는 입장으로 들어간 건데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보니까 무슨 국민의 기대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정치인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판단을 해달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국회의원 이원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있습니다. 검찰 출석하는 자리에 이원주 의원이 여기 왜 같이 간 겁니까? 이원주 의원은 평소에 이제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익 제보자다. 아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기자회견 할 때도 같이 왔었고 2차 폭로 기자회견 할 때도 그때 김진태 의원이랑 같이 또 왔었죠. 계속해서 검찰 출석할 때도 같이 동행하면서 뭔가 좀 힘을 보태주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원주 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런 모습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네. 결국 이제 정부 여당에 맞서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검찰 출석에 동행한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뒤편에 서 있었던 구호를 외치던 보수단체입니다. 저는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윤정현님.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단체가 함께함으로써 폭로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그렇죠. 봅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또 특검의 어떤 수사 과정에 이제 개입한 부분, 이거는 분명히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직무범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폭로를 하는 과정이나 또 지금의 행태를 보면 사실 이걸 너무 좀 정쟁화 시켜버리는 측면들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이거 뭔가 이게 어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어떤 폭로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어떤 정책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직하고 좀 순수하게 했더라면 국민들한테 좀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이 사안 자체도 굉장히 좀 따져볼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보수단체나 정치가 개입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좀 정쟁의 어떤 소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김태호 전 수사관도 저렇게 보수단체가 힘을 실어주는 건 좋지만 저렇게 자꾸 할수록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본인의 표정에서 벌써 느껴지죠. 네. 보수단체 회원들 70여 명이 참석해서 구호를 외쳐대니까 김태호 전 수사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네. 역력합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이 김태호 전 수사관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수원지검 형사 일부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까? 아하. 이 점이 조금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종의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상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것 중에 가령 한 가지는 자신이 올렸던 첩보 내용을 반부패 비서관이 상대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이 내용까지 있었지만 지금 반부패 비서관은 현재도 근무 중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제재를 가했다거나 네. 뭘 했다라는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정쟁으로 계속 아하. 수사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구조에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김태호 전 수사관이 처음에 폭로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내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의 얘기는 지금 어디론가 쑥 밀려나고 사라졌죠? 지금 정치적인 논쟁만 본질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8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9위로 꼽은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